안녕하십니까. 해피하우스입니다. 오늘 동영상 제목은요, 장타신호 중간 눌림목 공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장타신호는 무따신호다. 그래서 장타신호 신규 출현 시 파동이 크니까 기다렸다가 장타신호가 출현했을 때 시장 대응을 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매매 기법이죠. 장타신호 중간 눌림목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장타신호가 신규로, 그쵸? 어떠한 신호가 출현했을 때 장타신호 매수니까 매수 눌림목은요, 중심부터 빨간 선 사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 파란 선 사이에서 눌림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장타 신호가 출현했을 때를 기다렸다가 대응하자.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1월 10일 차트고요. 자, 차트도 보겠습니다. 자, 11월 20일 차트도 마찬가지죠. 장타 신호가 신규로 출현했을 때 매수 눌림목은 중심부터 빨간 선 사이다. 그 중에서도 파란 선 사이가 파란 땡땡이 사이가 눌림으로서 많이 작용이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또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거는 11월 22일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했을 때는 눌림목은 장타 신호 매수 눌림목은 중심부터 요 사이인데 보통 파란 땡땡이 근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지요. 12월 7일도 보면 어느 순간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돼서요. 장타 신호 매수 눌림목은 중심부터 요 사이인데 보통 파란 땡땡이 사이에서 진입 자리가 잘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강조했던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타 신호, 매도 신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하면 보통 매도의 눌림목은 중심부터 하얀 땡땡이부터 파란 실선 요 사이에서 형성되는데 보통 이 하얀 땡땡이 근처에서 주로 눌림목이 많이 형성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다른 차트를 보면요. 자, 10월 17일 차트입니다. 다 일자가 틀린 차트입니다. 이날도 보면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돼서 빠지는데 눌림목은 중심부터 하얀 땡땡이부터 파란 실선 그 중에서도 하얀 땡땡이 근처에서 타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도 빠졌고요. 또 보겠습니다. 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됐는데 신호가 매도가 나왔으니까 눌림목은 중심부터 파란 실선 사이인데 주로 하얀 땡땡이 근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얘는 보면 새벽에 나왔지만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됐는데 그쵸? 매도의 눌림목은 중심부터 파란 실선까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중심이 노란 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사이인데 이 파란 실선이 마지노선이라서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시장은 우르르 하고 왕창 빠집니다. 제가 여태까지 강조했던 것들이 장타 신호의 가장 기본적인 파동인데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매매 기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장타 신호,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나와서 차트를 봤는데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거의 있습니다. 자,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에 항상 보조나 메인 신호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장타 신호가 나오고 시장이 하락으로 이제 가속화가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차트도 보면은 장타 신호가 출현하고 메인 신호, 보조 신호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장타 신호가 나오면서 하락 가속화됐고요. 똑같습니다. 자, 이날도 보시면 보조 신호 매도, 메인 신호 매도, 그리고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확정돼서 시장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아래로 빠졌고요. 자, 이날도 보시면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장타 신호 확정되면서 시장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아래로 빠졌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매수를 봐도 똑같습니다. 자, 매수도 보면,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하기 전에 벌써 보조 신호, 메인 신호 나왔고,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확정되면서 시장이 위로 탄력 붙이면서 날아갔어요. 그쵸? 또 볼게요. 자, 이 날도 보면은 장타 신호가 출현하기 전에 보면은 항상 보조 신호, 메인 신호, 그리고 장타 신호 출현, 그리고 위로 날아갔죠. 또 이날도 보겠습니다. 거의 패턴이 똑같죠.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하기 전에 항상 보조, 메인 신호, 그리고 장타 신호가 확정돼서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요, 이 장타 신호가, 매수나 매도 신호가 새로 출현하면 짧게는 1박 2일이지만 길게는 뭐 2박 3일, 3박 4일 계속 그 방향으로 가서 신규 신호를 기다리는 게 솔직한 얘기로 엄청나게 지루합니다. 기다리다가 허접한 자리에 들어가서 손절 날 바에야 장타 신호 중간 눌림목 공략을 하자.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차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날도 보시면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하니까 뭐 당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아주 피곤합니다. 계속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니까. 그쵸? 그냥 보고 있자니 갑갑하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 제목이 뭐냐면 장타 신호 중간 눌림목 공략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간 눌림목 공략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장타 신호가 어떤 시장의 방향을 잡아주면 메인 신호나 보조 신호를 보고 눌림목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차트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고 한번 예를 들면 장타 신호가 매수라는, 그쵸? 매수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장타 신호가 변치 않는 한 이 보조나 메인 신호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장타 신호 중간 눌림목 공략이에요. 왜? 장타 신호가 제일 큰 형이 매수니까 보조나 메인 신호가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이 거의 뭐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요 구간에 들어가서 내가 단기 매매를 해더라도 최소한 한 박스는 나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자, 매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장타 신호가 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매도를 쳐야 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계속 매도니까 장타 신호가 매수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면, 그쵸? 현재는 장타가 매도고 메인이 매도니까 보조 신호가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는 구간이죠. 그럼 그 구간이 어딥니까? 자, 매수해서 매도로 바뀔 때 그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 되는 거죠. 하얀 땡땡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박스 반 정도의 매도 파동은 줬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요. 장타 신호 이제 중간 눌림목 매수 공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심 위에서는 매수한다. 중심 아래에서는 매도한다. 이거는 뭐 공통된 사항이고요. 여러분들이 눌림목 공략을 할 때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입력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당연히 중심선 위에서는 매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검정 굵은 선이 있죠. 이게 장기 추세선인데요. 가능하면 매수는 장기 추세선 위에서만 하고 매도는 장기 추세선 아래에서만 한다. 요 두 가지만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눌림목 공략을 하려면 최소한 그날 시장의 지지와 저항 자리는 알아셔야 됩니다. 자, 이날 차트를 보면요. 어차피 장타가 매수이기 때문에 그냥 매도 버리고 매수 신호 나올 때 따라가면 되는데요. 눌림목 신호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자, 매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쵸? 매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지지와 저항이죠. 매수이기 때문에 저항했던 구간, 15403을 돌파할 것이다. 그럼
15403 돌파할 때 따라가든지 내려오면 이제는 15403이 지지가 되겠죠. 15403 매수. 그리고 나서 버팅기기 해봤더니 장타 신호가 살아있으니까 웬만하면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럼 여기서도 15403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매수 눌림목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보통 장타 신호는 신규 신호가 출현할 때 보면 시간대가 거의 새벽 2시 반, 3시 아니면 미국장 열리고 지표 발표되고 분위기 살벌하게 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장타 신호 중간 눌림목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놓으시면 장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11월 7일 차트인데요. 좀 자세히 보면요. 일단 장타 신호가 계속 매수 유지라는 말은 그쵸? 이 구간이 되겠죠. 자, 5시 50분인가 보니까 자, 볼게요. 이 구간이네요. 장타 신호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점은 뚫을 것이라는 내 나름대로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대응이 안 됩니다. 그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9시가 넘으니까 메인 보조 매수야.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싸게 잡으려면 중심선이겠죠. 15208. 나는 근데 확인하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미국장이 열릴 때 툭툭툭툭 치고 갑니다. 치고 가면은 나는 내려오면은 이제는 15223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낚시질 자리가 되겠죠. 지지와 저항에서 여기서는 저항받았지만 이제는 장타 매수, 메인 매수, 보조 매수니까 혹시 내려오면 이 정도는 지지해 주겠지. 15223 낚시질입니다. 대놓고 기다리면 탁 한번 주죠. 이런 것들이 잡히는 날에는 여러분들 그날 그냥 로또라고 생각하세요. 몇백만 원 벌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이렇게 하염없이 날아갔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1월 1일 차트인데요. 자, 장타 신호는 계속 매수 유지 중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막 살벌하게 짱대 음봉을 박았는데 중요한 거는 신호가 계속 매수 유지라는 이야기는요. 위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매수 유지라는 이야기는 한 번은 중심선을 뚫고 위로 간다고 시장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서우니까 중심선 뚫는 거 확인하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중심선 뚫고 자, 이 구간이 되겠네요. 이 구간에서 내가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바로 이 자리가 됐죠. 아, 저항받았던 자리인데 이제 중심선을 뚫었으니까 지지가 되겠네. 여기가 14, 422이죠. 그쵸? 그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이런 식으로 눌림목 공략을 해더라도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1월 17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 장타 신호 중간 눌림목 테크닉은요.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본장 때도 많이 활용되지만요. 거래량이 띄엄띄엄 있는 유럽장 전후 때도 많이 활용됩니다. 이날 시장을 보면 장타 신호가 매수고요. 제가 아까 매수의 조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중심선을 지지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정게 뭐였죠? 장기 추세선을 돌파해야지 시장은 갑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매수의 조건. 그리고 보니까 자, 메인 매수, 보조 매수. 장기 추세선 돌파하는 자리가 15888이야. 그럼 여기 매수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2월 22일인데요. 이날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장타 신호가 4시 한 50분경에 나왔고요. 메인 신호도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매수의 조건이 뭡니까? 중심을 돌파하고 검정선이 뭐죠? 장기 추세선을 돌파해야지 시장을 갑니다. 그러면 장타 신호가 나오고 나서 쭉 째려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중심선을 돌파했네. 아, 이때 들어갈까? 들어가도 되겠죠? 아, 나는 확인하고 들어갈까? 16927. 16927이 이 장기 추세선 검정선이죠. 얘를 돌파하고 쉬어가는 눌림목이잖아요. 그럼 16927 매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산이야 한 박스를 먹던지 두 박스를 먹던지 챙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장 때 나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현재 보면은 미국장 때 되니까 자, 보조 매수,
메인 매수, 장타 매수. 세 개가 다 매수니까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보면, 장 시작할 때 아까 오전 9시 때 파란 땡땡이를 지지하다가 밀렸으니까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16938입니다. 대놔야 된다니까요. 현재까지 대놓으면 딱 오죠? 16938. 여기서 잡혀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시장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공략을 할 때는요, 지지와 저항을 차트를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자, 12월 20일 차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타 신호, 중간 눌림목, 매수 테크닉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원칙이 그거죠. 장타 신호가 매수라는 판을 깔아주면 보조나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 근처에 눌림목에 들어간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보시면, 자, 미국장이 열리면서 매수 신호가 몇 시에 나왔냐면, 자, 11시 25분에 띵 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시장이 슬금슬금 양봉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바로 따라가도 되는데 눌림이니까 기다려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제는 장타 신호 매수 나왔고요. 보조와 메인 나왔어요. 매수 나면 이 근처에서 내가 매수이기 때문에 초저녁의 저항 때 파란 땡땡이를 지지하다가 밀렸으니까 나는 그러면 벌써 이게 순발력입니다. 17012 뭐 안 주면 좀 따라가더라도 17012 근처에 매수를 하는 게 FM입니다. 자, 한번 좋네요. 그쵸? 이게 여기서 하다 보면 이거 꽝이에요. 이게 순발력이죠. 17012 매수.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17012에 매수했는데 중심선까지 빠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이 평단가가 훼손하면 손해인데 훼손시키겠습니까? 빠질만 하면 자꾸 쳐 올리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거 중심선까지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하면은 평생 우리는 이런 낚시를 매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17012가 최적의 A 플러스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 저항 자리가 이제는 여기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와서 지지가 되는 거죠. 이게 눌림목 공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제대로 걸리면 여러분들은 그날 개타는 날입니다. 그래서 17012부터 시작해서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매수 파동이 뭐 크게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19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을 보면 장타 매수, 그쵸? 메인 매수, 보조 매도에서 매수로 바뀔 때가 타이밍입니다. 그쵸? 그리고 매수의 조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중심선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중심선 16903입니다. 중심선 위에서 놀고요. 또 하나는 뭐죠? 장기 추세선, 이 검정선이죠. 얘를 돌파해 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간대의 마디 자리가 16946입니다. 16946 매수. 매수하자마자 바로 여기서부터 두 박스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자, 현재 보면은,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쵸? 나는 내려오면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 한번 퀴즈식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시장이 946을 돌파하면서 갔기 때문에 946을 지지할 것이다. 946하고 그 아랫단 중간 말이죠. 요 사이가 눌림목이 되겠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바로 946, 957 다 줬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957 한 번 더 주네요. 그리고 지 갈 길 찾아. 957은 뭐 몇 번 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쭉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매수를 해서 물려도 겁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랫게 장타 신호인데요. 장타 신호에 지금 매수 강도가 67%입니다. 장타 신호. 그쵸? 단타 신호도 아니고 장타 신호의 매수 강도가 67%, 70%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지간하면 안 빠진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16946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박스, 두 박스 정도 파동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18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장중 눌림목 공략도요.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보시면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12월 18일 장타 매수네. 그쵸? 메인 매수, 보조 매수. 매수하는 거 맞네. 중심선 16813 위에서 노네.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면 간다고 그러더라. 장기 추세선 근처에 마디 자리가 16852네요. 그러면 미국장 열릴 때 양봉 나오면은 이제 뚫었으니까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지지가 되겠지. 16852 낚시질 한번 해볼까? 선절 150틱, 익절 150틱 넣고 그러면 자 왔다 갔다 하다가 자 16852 주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게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벌써 이렇게 되면은 두 박스가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한 박스에 보통 100틱인데 이렇게 되면 200틱 정도 수익이 나는 거고요. 이제는 시장이 너무 세니까 자꾸 저점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16852가 아니고 이제 16862가 이제는 타점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세니까 저점을 높이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자 16862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지 갈 길 찾아서 새벽까지 날아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1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하고 동일해요. 제가 지금 차트를 자꾸 여러 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눈에 익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잘 보세요. 자, 장타가 매수. 보조, 메인 매수, 보조 매수. 중심선이 어디 있나 봤더니 중심선은 저 아래에 있겠죠? 볼까요? 16749에 있고요. 이제는 장기 추세선만 뚫으면 갈판인데 장기 추세선 근처에 마디 자리가 빨간 선 16813이네요. 현재 지금 장타 매수, 메인 매수니까 지킬 거 지키고 위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자, 초저녁에는 16813이 저항대에서 시장이 못 갔는데 이제는 장타, 메인, 보조 매수니까 이렇게 돼서 미국장이 열리면 이 양봉에 쫓아가 버리면 괴로우니까 그냥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16813 매수, 선절 150틱, 익절 150틱 이런 식으로 걸어 놓는 겁니다. 자, 16813 좋네요. 왔다 갔다 하다가 자, 한 박스 나왔네요. 욕심 좀 부려봤더니 그 윗단 어딥니까? 878까지 그쵸? 그러면 벌써 박스로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월 12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시장이 아주 고공권에서 놀기 시작했는데요. 어쨌거나 장타 매수죠. 그쵸? 그러면 메인과 보조가 매수 신호 나왔어요. 그럼 어디서 매수해야 됩니까? 그러면 바로 이 흰선이죠. 신선을 지지하다가 밀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구간에서 장타 신호 매수, 메인 매수, 보조 매수. 그러면 나는 진입할 수 있는 만만한 자리가 흰선 근처가 16475잖아요. 그 아래다 16462 좀 땡큐 하는 거고. 16462, 16475 매수.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자, 한 박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월 11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타 신호가 매수고요. 그쵸? 메인 매수야. 그러니까 보조 신호가 매수일 때 대응해야 되겠죠. 그럼 이 구간에서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내가 진입을 한다면 만만한 게 여기겠죠. 당일 마디가 16077이 되겠고요. 나는 미국장 때 대응할까? 이렇게 보면 차트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차트를 항상 길게 놓고 봐야지 지지와 저항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구간이죠. 16106이 아침에 뚫다가 실패했던 구간이 16106이고요. 중간 마디도 한번 여기가 저항대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내려오면 미국장 때 양봉을 키우면 낚시질을 해야 될 구간이 어딥니까? 자, 볼게요. 여기서 그럼 내려오면 나는 16106 아니면 16091 여기가 낚시질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면 16106, 16091 이 사이가 매수의 영역이고요. 자, 이 구간에서 벌써 16091, 16106 다 줬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시장은 날아갑니다. 자, 16106에 따라 붙었다 쳐도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세 박스 정도 파동 나왔으니까 거의 한 300틱 정도 매수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장타 신호, 중간 눌림목,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6일자 차트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감 잡았으니까 차트를 좀 빨리 보겠습니다. 자, 장타 신호가 어차피 매도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보조나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 나올 때 매도를 따라가는데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메인 신호나 보조 신호에서 이렇게 막 매수 매도가 막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시장은 하얀 땡땡이와 옥색선의 박스권인데 자꾸 물린 놈들이 자꾸 올려치려고 그쵸 기를 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신호가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박스권이 이탈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매도이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박스권이 이탈될 때 보면은 자 메인 신호 매도 보조 신호 매도 이 구간의 마디 자리가 얼마죠? 자 볼게요. 14844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버팅기기 했다가 어거지로 올려친 자리. 그러면 나는 자 장타 신호 그쵸 중간 눌림목을 공략한다면 14844 딱 한 번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이 장기 추세선이죠. 검정 선이죠. 장기 추세선이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14844 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낚시일이 되면은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 이래서 매도 파동이 뭐 크게 아래로 갔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월 1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차트랑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장타 매도, 메인 매도, 그렇죠? 보조 신호가 힘겨루기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물린 놈들이 이날 시장의 중심선 15333을 뚫고 자꾸 매수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대세가 매도인데 그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17시 18분이 되니까 이제는 보조 신호도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매도 신호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마디 자리는 중간 눌림목 15317인데요. 이 구간에 못 들어가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냥 박스권이 이탈되는 걸 확인하고 그 근처 그러면 박스권 이탈될 때의 마디 자리가 15302고요. 그게 안 잡혔으면 뭐 15, 295, 294 아니면 중간 눌림목 이렇게 되겠죠. 이 구간에 들어가서 내가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익절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한 박스, 두 박스 정도는 매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10월 18일자 차트인데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대는 3시에서 5시 사이니까 5분봉보다는 3분봉을 보는 게 좀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장타 신호가 매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중심선 15210을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돼버리니까 3시가 넘으니까 자 메인도 매도 보조도 매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요리할 수 있는 타점이 어딘가를 빨리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5210 좋네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15210 치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일단은 시장이 대응을 못해요. 매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중심선을 찍고 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봉 두 개 나오면 이거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대응하면은 그거는 백전백패합니다. 장타 신호가 매도니까 나는 어차피 시장의 결대로 간다. 가장 좋은 타점은 내가 손절해 놔더라도 중심선의 저항이니까 이런 날은 중심선 15210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박스 일단 매도 파동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요. 그쵸? 이 구간대네요. 6시 24분이 되니까 자, 일단 매수를 버려야 되겠죠. 시장 분위기가 매도니까 매수 버리고 매도를 쫓아갈 때 이 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이 매도 신호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박스권이 그쵸? 노란 선부터 하얀 땡땡이가 그쵸? 한 박스인데요. 15177이 무너지면서 거의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오면 나는 이제는 좀 전에는 그쵸? 저항대가 15210 중심선이었는데 시장이 약해서 이제는 자꾸 저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15177 올라온 매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올라오나요? 살짝 줬죠? 15177, 25 근처가 이제 중간 눌림목 매도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서도 최소한 한 박스는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장타 매도, 메인 매도, 보조신호 와리가리 하는데, 현재는 지금 매도의 분위기고요. 그쵸?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시장의 박스는 중심선 14715부터 14684 박스권인데, 자, 박스권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보니까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요 구간이 어떻게 보면 하얀 땡땡이 14684가 무너지는 구간이니까 나는 그러면 박스권이 이탈되고 그 리바운드를 이용해서 고점 매도를 쳐야지. 그러면 15684 부근이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박스, 두 박스, 뭐, 더 빠졌네요. 왕창 빠졌는데 적당히 먹튀해드려도 최소한 한 박스 이상은 수익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월 16일인데요. 자, 똑같은 패턴이죠. 자, 장타 신호 매도. 따라서 메인과 보조가 매수 신호 나올 때를 버리고, 그쵸? 매도 신호 때를 따라간다. 이게 이제 중간 눌림목 진입 테크닉이고요. 또 보면은 매도의 조건이 뭡니까? 자, 중심선이 무너져야 된다. 장기 추세선이 이탈돼야 된다.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았어요. 그러면 신호가 나왔을 때, 자, 볼게요. 신호가 나왔을 때 나의 타점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당겨놓고 보시면, 자, 신호가 나왔을 때 벌써, 중심선이 15164가 이탈된 겁니다. 그럼 15164에 내가 진입을 못했으면 이 노란 점선들이 이 세부 눌림목인데요. 또 이런 게 또 눈이 아프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 버는 게 먼저지 잠깐 눈이 피곤한 게 문제입니까? 15164에 안 잡히면 15154, 15154에 안 잡히면 15145.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박스권이 붕괴될 거라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선 15164가 안 잡히면 15154, 15154가 안 잡히면 15145.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자, 툭툭툭 건드리고, 자, 15145까지 왔네요. 그리고 쭉쭉쭉쭉.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매도 파동이 얼마입니까? 한 박스 반 정도. 그쵸? 거의 100틱 이상 매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월 28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매수라는 이야기는 중심선을 뚫어야 되는데, 중심선이 16009니까요. 중심선을 못 들었으니까 이 장타 신호 매수는 가짜예요. 그쵸? 그리고 얘가 진짜죠. 중심선을 못 들었으니까. 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오고, 메인 신호 매도, 보조 신호 매도. 그럼 이 구간에 신호가 나왔을 때 만만한 자리가 어딥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얀 땡땡이잖아요. 왜냐하면 중심부터 이 하얀 땡땡이가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하얀 땡땡이 15990이 일단, 그쵸? 저항 구간으로 되는 거니까. 매도의 타점은 15990이 가장 좋은 타점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장기 추세선이 무너지는 걸 보고 확인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건 15981이 있죠. 그러니까 15990, 15981, 요 근처가 어떻게 보면 매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면 이제는 장기 추세선도 흘러내리고 메인 보조 매도니까 자 15981 무너지고요. 그 아랫단 파란 선도 무너지고 그 아랫단 옥색선까지. 그러면 매도가 벌써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그쵸? 한 박스당 100틱씩만 계산해야 돼도 거의 200틱 정도 매도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1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어차피 장타 신호가 매도이기 때문에요.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매도이기 때문에 나는 중간 눌림목,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 보조 신호나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 나왔을 때가 공통 분모가 같아지는 구간이니까 그 구간에 진입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호가 나왔을 때 한번 그 구간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신호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중심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올라오면 15966. 근데 아마 안 올라올 수도 있겠죠? 올라왔네요. 그 15966이 가장 좋은 타점이고요. 15966 혹시 안 잡혔으면 나는 이럴 때 이제 세부 눌림목이 여기 아닙니까? 노란 선이죠. 15959. 요런 구간이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리고 나서 빠지네요. 근데 내가 만약에 15966이나 15959 여기 진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중간마다 15959 하나가 매도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빠지고요. 근데 나는
여기다 못 들어갔어.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 그러면은 내가 뭐라 그랬죠? 이제는 노란과 하양 큰 박스권이 이탈되려고 한번 박스권이 훼손됐으니까. 그쵸? 훼손이라는 이야기는 한번 흔들어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1호 936이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버팅기기 해봤더니 한 박스 정도는 준다. 볼게요. 자, 한 박스가 뭡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봐도 한 박스, 두 박스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우리가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심선이나 세부 늘림 뭐 여기라고 그랬죠? 그쵸? 지우고 볼게요. 요 15959 여기가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장까지 보면은 그 자리가 기똥찬 자리죠. 15959 딱 주잖아요. 15959도 주고 아니면 그 아랫단 여기죠. 15952도 주네요. 요런 자리가 결국에는 낚시라는 자리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이 됐으면 여기서부터 최소한 왕창 그쵸? 두 박스 이상은 매도 수익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4일 차트 보겠습니다. 뭐 아주 패턴이 거의 똑같죠.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내가 중간 매도 눌림목을 잡으려면 보조나 메인이 매수 나올 때 버리고 매도 나올 때 타점이다. 그 구간의 마디 자리가 이날은 보니까 바로 하얀 땡땡이 15968이고요. 그 구간이 또 장기 추세선 이 구간이 무너진 자리이기 때문에 15968이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최소한 한 박스는 준다. 15968부터 여기까지 한 박스. 그쵸? 계속 매도가 진행 중입니다. 보니까 자 15968을 살짝 한 번 더 건드리고요. 두 번 건드렸네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는 미국장 열리려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된다? 개폭락을 하면서 빠졌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장타 신호가 매도든 매수든 이 파동이 한번 터지면 1박 2일, 3박 4일 계속 가기 때문에 요령껏 우리가 이 장타 신호가 매도가 진행 중이라면 또는 장타 신호가 매수가 진행 중이라면 이런 눌림목 대응을 잘 하면 그쵸? 틈새 시장 공략에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장타 신호, 중간 눌림목, 매수와 매도 공략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장타 신호가 매도나 매수가 신규로 출현하면 뭐 최소 1박 2일에서 3박 4일, 5박 6일 계속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하에서 중간 눌림목 매수와 매도 공략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매매 테크닉이 어떻게 보면은 장중에 더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면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